네, 안녕하세요. 멍구입니다. 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잘 해보셨나요? 기준 수학량의 산정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또 복습하시다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첨언을 제가 드리면, 요거는 정리가 되셨죠? 여기서 지금 요 사례요. 요 사례일 때 이런 거예요. 내가 10,000개인데 저가에 피해가 없어가지고 14,000개로 늘었어요. 피해가 없었어요. 늘었어요. 이 저가 오차가수가 기준 차가수가 되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네, 늘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피해가 산정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000개로 줄은 거예요. 네, 분명히 재해가 없어도 저는 기준 차가수는 물론 저가 오차가수예요. 네, 이대로 요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헷갈리실 게 없으니까 이거대로 하시는 분들이 혹은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면 아니, 가입은 10,000개로 했는데 어떻게 기준을 이걸로 잡아요? 네, 자기부담 비율 20%면은 2,000개를 자기부담 비율을 해야지 어떻게 1,400개로 줄여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텐데 간과하시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차익보험료? 적과전 재해가 없는데 줄었다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네,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차액보험료가 생겨요. 이 차액보험료가 생긴다는 얘기는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감액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계약 변경이 또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10,000개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7,000개가 곧 가입 수확량이 돼요. 가입 착과수. 물론 이제 과중을 곱하면 가입 수확량이 되겠죠. 결국엔 얘가 계약 사항이 변경되면서 얘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죠. 이 저가 착가수가. 네. 요 커리큘럼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첨언을 드렸고요. 다음 계약사항과 적과후 착가수 조선행에 따른 기준 착가수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 착가수. 네, 항상 말씀드리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을 구하냐를 보시고 무엇을 구하는지가 캐치가 되었다면 그거에 따른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착가감소 과실수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착가감소 과실수가 있을 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착가감소 과실수가 없을 때, 네, 얘를 봐야죠. 그래서 봤더니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요, 우박 피해가 있어요. 재해가 있을 때네요. 그러면 이제 줄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뭐랑 뭐를 대비해서요. 평년 착가수 가입 과실수 있죠. 네, 60,000개와 50,000개를 기준으로요. 적과 착가수가 50,000개래요. 네, 사고는 뭐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굳이 본다면 사고 일자는 6월 11일 날 났고요. 네, 조사는 하루 뒤에 바로 나갔어요. 우박이 있어가지고요. 네, 우박 피해가 있어서 나갔네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약관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네, 보통 약관이고 네, 오종한정 특약은 일단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은 피해가 그냥 있으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만약 오종한정 특약했으면 이게 안 하고 유가타 방뇨 조사를 했겠지만요. 네, 보통 약관이라서 그냥 피해 사실을 있음 없음으로만 했고요. 피해가 있고 줄은 거잖아요. 피해가 있고 줄었다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뭐였어요? 그냥 기준 착과수는 기준 착과수 구하는 거 적과 후 착과수랑 착과 감소 과실수랑 네, 요거라고 했잖아요. 적과 후 착과수가 몇 개예요? 50,000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몇 개예요? 원래는 60,000개 있었는데 지금 50,000개밖에 안 열렸으니 몇 개가 줄은 거예요? 네, 10,000개가 줄었죠. 그래서 60,000개가
기준 착과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구쌤 평균 착과수잖아요. 네, 아는데 습관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습관을. 네, 이런 습관을 알아요. 저도. 하지만 습관을. 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딱 갈라내기가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을 이렇게 들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풀이 과정을 쓰는 시험이잖아요. 네, 풀이 과정도 좀 제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착과수는 6만 개다.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Q&A를 이 사례를 왜 냈냐면 약간의 또 특이한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세요. 적과 후 착과수 더하기 착과함수 과실수가 우리 기준 착과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보세요.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적과 이전에. 그러니까 만 개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인정되는 나중에 우리 보험금 구할 때는요. 만 개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는 미보상 비율 인정을 하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 세예요. 1000개는요. 보상을 하지 않고 그럼 만 개 중에 몇 개만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9000개만 보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미보상 비율이 탕 들어오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9000개만 보상을 한다고 하면 5만 개에 9000개 더해서 기준 착과수가 5만 9000개가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착과 그냥 감소 과실수인 거지. 인정 착과 감소 과실수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굳이 용어를 인정 착과 감소 과실수 용어를 굳이 만들자면 인정되는 착과 감소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인정되는 착과 감소 과실수가 9,000개인 거지 우린 여기 인정이가 아니고요 그냥 착과 감소 과실수가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런 사례를 다뤄드리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정이 여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전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착과감소 갈수에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준 착과수를 구했고요. 근데 우리는 감수량의 산정을 구할 거예요. 감수량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적과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요. 네, 여기서는 착과감소 네, 여기는 과실손해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은 착과감소 양이 되는 거고요. 네, 수에서 곱하기 킬로그램 하면 양이 되는 거니까요. 네. 과실손해도 마찬가지로 수에다가 량 곱하면 양이 되겠죠. 일단 착과감소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감소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노현 말하는 거예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소사를 실시를 하고 이 피해소사는 손해평가사가 하겠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착과감소 과실수를 산출을 하는데요. 착과감소를 산출을 하죠. 착과감소는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착과감소는 어떻게 하느냐 아래와 같이 네, 이렇게 해요. 착과감소 과실수는 결국엔 최소값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의 착과수를 뺀 값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는 용어가 또 새로 튀어나왔지만 어쨌든 이거와 평년 착과에서 저가 착과수를 뺀 거와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값이 착과 감소 과실수다라는 거예요. 네, 막 어려워지죠 이제. 어떤 이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편해요. 자,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항상 10,000개 저가 착과수 7,000개요. 아시죠? 네. 뺀 거요. 몇 개예요? 10,000개에서 7,000개 뺀. 3,000개요. 이거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뭐냐면 오종한정 특약이나 일부 피해일 때 여기서 3,000개는 줄었으나 나는 2,000개만 갈라낸 거죠. 2,000개만 인정되는 것. 네. 제가 얘를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들어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쫙 해드릴 거예요. 요거와 요거 중에 비교해서 작은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해야 되겠네요. 이건 아니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비교해야죠. 3,000개가 줄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건 2,000개다.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마이너스 빼고요. 3,000개와 2,000개 중에 어느 게 더 작아요? 얘가 작죠? 작은 거가 착과감소 과실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2,000개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고 해요. 내가 진짜 최대한 인정해줄 수 있는 감소 과실수라는 거예요. 네가 3,000개는 줄었으나 오종한정 특약이든 일부 피해든 갈라냈을 때 최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감소 과실수. 네, 이게 2,000개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는 얘기는 언제 쓰이냐면, 여기다 쓸까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요, 두 때 쓰여요. 오종한정 특약 이때 하고요. 보통 약관인데 일부 피해일 때요. 이 일부 피해가 언제였어요? 조수회나 화재, 단독사고일 때요. 이때만 쓰이는 거예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딱 이때만 쓰여요. 이거 아닐 때는 안 쓰여요. 이런 거죠. 10,000개인데 저가후착과수가 7,000개다. 3,000개가 줄었다. 지금. 그러면 3,000개가 줄었잖아요. 근데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갈라낼 게 없어요. 그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없는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냥 보통 약관이고 조수의 화재가 아니라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착과수에서 저가후착과수 빼면 되죠. 10,000개에서 7,000개 빼면 3,000개 다 인정받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때만 쓰인다. 그러면 이 식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식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은 뭐냐 이런 거예요. 다시 10,000개가 열렸어요. 저가후착과수 결과가 몇 개가 열렸을 것 같아요? 네, 아시죠? 이제 7,000개가 열렸습니다. 3,000개가 줄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줄었냐? 우박으로 인해서 줄었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3,000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박은 조사가 한 번 더 있어요. 언제요? 수학 직전에. 착과피해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직전 착과피해 조사를 했더니 착과피해 구성 비율이 20%였어요. 착과피해 조사 당시 착과수가 5,000개였습니다. 착과피해 조사 때 착과수 사게 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착과피해 구성 비율이 20%였어요. 몇 개가 감소가 실수가 됐죠? 네, 곱하면 되죠? 1,000개가 지금 인정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1,000개는 착과 손해가 아니죠. 이 7,000개 중에 지금 우박 맞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착과 감소는 아니잖아요. 무슨 손해예요? 과실 손해죠.
달려있는 애들 중에, 이 7,000개 중에, 이제 나중에 5,000개 되면 그 사이에 2,000개는 뭐 어떻게 됐겠죠. 뭐 떨어지든 뭐 어떻게 됐을 거고, 5,000개에서 20%는 우박 피해가 아직 남아있다. 1,000개는 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로요? 과실손해로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는 수학 전에 착과를 분류를 하고 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직전에 다 따서 착과를 분류하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해서, 기억나시죠? 정상 50, 80, 100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을 해놓고 감수 과실수를 별도로 산출을 해서 1,000개를 산출을 해서 적과 후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하는 감수 과실수의 과실 손해에 합산한다. 사고는 적과 이전에 난 거지만, 우박 피해는 적과 이전에 난 거지만 착과 감소가 아니고 과실 손해이기 때문에 적과 이후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하는 감수 과실수에 합산하는 거예요. 사고는 적과 전에 났지만 합산은 적과 후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하는 감수 과실수에 합산합니다. 왜 그러느냐? 적과로 이전은 착과 감소, 이후는 과실 손해. 그죠? 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과 이후요. 물론 사고는 적과 이전에 났지만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적과 이전이니 이후는 중요하지 않고 감수 과실수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과실 손해. 과실 손해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게 과실 손해다. 착과 감소가 아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과실 손해란 얘기는 결국에는 적과 후, 네, 이 적과 이후 예니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요 문장의 뜻은 그래요. 그다음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에 가입 과중 곱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죠? 수에 킬로그램 곱하면 양이 되는 거고,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는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 이 라는 별도예요. 별도. 가나다에 대한 연속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끊겨요. 별도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모든 사고가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때 이 경우 뭐가 해당하냐? 이 네모가 뭐가 해당하느냐? 이 네모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네모가 뭐냐면 이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이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지요? 필기는 다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처음이라 그러실 텐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나중에 문제 푸시고 하시면 조금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착과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인정 감소량 착과 감소를 한다. 네, 이렇게 나오면 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일단 얘는 킵해 두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 인정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네. 달리 얘기하면 이 킬로그램을 수로 바꾸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보통 약관이고요. 조수해나 화재예요. 보통 약관인데 조수해나 화재 피해, 이걸로 단독 사고일 때 자연재해가 끼면 안 돼요. 네, 단독 사고일 때 피해 규모가 일부라는 이야기는, 요 피해 규모가 일부라는 이야기는 이 얘기를 말해요. 단독 사고여야만 합니다. 네,
조수의 화재의 단독 사고여야 돼요. 네. 이 경우 보시면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무가 피해를 입을 거예요.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든 불이 나서 소실이 되든 나무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나무가 그게 고사가 됐든 수확 불능이 됐든 일부 피해를 입었든 고사가 아니고 수확 불능도 아니지만 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반이 쪼갈라졌든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열기로 반만 탔든 하여튼 이런 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200주 중에 내가 50주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25%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 25% 이게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됩니다. 25%가. 그러면 우리가 몇 개가 열렸다고요? 아까 항상 예시 들었던 거 있잖아요. 10,000개. 평년 착과수의 10,000개에 25% 정도는 과실 피해를 입은 걸로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2,500개는 뭐가 돼요? 2,500개가 뭐가 돼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2,500개가. 근데 아까 전에 10,000개에서 7,000개, 3,000개는 뭐예요?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 착과수 뺀값이잖아요. 비교해서 어떤 거요? 작은 거만 우리는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일 때 미보상 비율로 논해예요. 앞전에 있었던 미보상 비율과는 논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 이 보상하는 것만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미보상 비율은 논해고 이거는 그냥 착과 감소 과실수일 때 갈라내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만 우리가 따지는 거지, 보통 약관에서의 미보상 비율은 논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세요. 여기를 배우고 나면 이거 결국엔 보상하는 것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 보통 약관에서 미보상 비율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착과수 할 때. 그거는 아니고요. 착과감소 과실수 자체가 지금 우리는 보상하는 재에만 그 피해 규모가 일부라거나 5종 안정보장 특약일 때 갈라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그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서 우리 인정 감소 과실수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지금 얘보다 작기 때문에 네,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 킬로그램 붙으면 이제 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착과 감소량으로 한다. 결국 이식 설명하는 거죠. 이 최소값 때문에 그래요. 네. 사고가 단독 사고지만 조수해든 화재든 자연재해 없이 계속 발생하면 나무의 고사주수는 계속 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적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예요.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는 거의 나무 피해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에는 나무 피해로 과실을 환산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 말고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었잖아요. 아주 지웠군요, 제가. 뭐가 있었어요? 5종 안정보장 특약권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적과 종료 이전 최대 인정 감소량인 5종 안정보장 특약의 가입권에도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착화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착과 감소량으로 하는 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방금 전에. 5종 한정 특약일 때의 대상재해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 화재, 지진인 것도 아실 거고, 최대 인정 감소량, 평균 착과량, 최대 인정 피해율 알고요. 최대 인정 감소 가율수, 평균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이 밝혀져요. 최대 인정 피해율인데 내가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피해율이다. 이 최대라는 말이 왜 나오냐? 이 최대라는 말은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값이에요. 이거는 일부 피해일 때는 아니고, 일부 피해일 때 나무 피해만 거의 나오는 거고, 5종 한정 특약일 때입니다. 5종 한정 특약일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육아 타박률. 또요? 낙엽.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여기서 주의할 건 낙엽률이 아니에요. 낙엽률이 아니고 우리가 공식 넣어서 산정한 인정 피해율이요. 네. 낙엽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까 전에 말한 나무 피해율. 이 세 가지. 여기서는 뭐 단독사고, 뭐 자연 조수해나 화재 단독사고가 아니고 과실 5종 한정 특약인 거니까요. 네, 과실에 대한 뭐 피해까지 합산을 하는 거예요. 육아 타박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값이요. 육아 타박률이 30%고 낙엽률에 대한 인정 피해율이 17.23%고 나무 피해율이 25%다. 이거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나무 피해율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2분의 1 혹은 반만 절단되거나 반만 타거나 침수된 거나, 이 침수된 거는 침수된 나무 전체가 아니고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계산된 침수수.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과실 침수율이 30%다. 30%만 잠긴 거예요. 10개 중에 3개만 잠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0주다. 그러면 30개가 지금 담긴 게 되잖아요. 그쵸? 3개가 담겼다. 10개 중에. 근데 10주다. 그럼 30개가 담긴 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전에 왜 교재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교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98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결국 그때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오죠. 네, 피해 확인 조사에 나무 피해, 낙엽률 조사, 육아 타박률 조사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때 예시 들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30%다. 10개 중에 3개만 잠겼다. 네, 30%다. 그런데 이런 게 10주가 있다. 이렇게 잠긴 나무가 10주가 있다. 그러면 침수 주수가 여러분 10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나무를 그때 환산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몇 개가 잠긴 거예요. 이런 게 10주가 있다. 30개 잠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 나무에 지금 10개가 달려 있었는데 3개가 잠겨 30%인 거잖아요. 완전히 잠긴 걸로 우리가 따졌을 때 몇 주가 잠긴 거예요? 30개니까 한 나무 10개 달려 있어요. 네, 3주 담긴 거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환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거예요, 이거. 네, 그게 이거고요.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는 10주지만 과실 침수율인 30%를 곱한 3주가 온전히 잠긴 침수 주수다. 네, 기억나시죠? 네.
확실히 교재를 앞으로 펴보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필기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넘어왔어요. 요게 이 세 주, 이거를 실제율과 주수로 나눈 게 나무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아까 배우던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 주수를 계산하는 것. 그래서 침수 주수, 소실 주수,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이렇게 죽은 걸, 혹은 이렇게 된 피해 주수를 50주다. 근데 난 200주가 있었다. 네,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나무 피해요. 나무 피해율 25%, 뭐 17.23%, 이거 30%다. 얘가 곧 최대 인정 피해율이 있어요. 이 셋 중에 제일 큰 거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고, 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네, 배웠던 것들이니까. 네, 이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인정 피해율이고, 여기에 평년 착과수를 곱하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적과 종료 이전 최대 감소량의 인정 감소량에서 5종 한정 특약일 때는 유가타박률, 낙엽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낙엽률이 아니고요. 나무 피해율 세 개 중에 제일 큰 값. 그 다음에 일부 피해일 때는 거의 나무 피해율로 한정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머리가 막 터지실 것 같은 게 눈에 보여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지난 시간 하고 오늘 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복습하시면 조금 날 거고, 이 거는 제가 정리하게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 미리 예고를 드리면, 정리하기 있잖아요. 착각함수 과실수의 유형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네, 정리하기 1, 정리하기 2, 정리하기 3 이렇게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너무 막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 이 정리하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난 모르겠고 정리하기 때 잘 듣자 하시면은 거기서 정리가 안 돼요. 복습 잘 하셔서 정리하기까지 가셔가지고 요 부분을 마스터를 하시면 계산 문제 푸실 때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시고 정리한 뒤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